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돈을 미리 땡다 쓸 적에는 100만 원 넘어서 쓰면 누가 욕하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지 200만 원을 벌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채 의존형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내 실력보다 돈을 더 쓰게 되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적에 5월달 생활비에서 5월달 번 돈 갖고 6월달 생활비를 썼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7월달 월급 갖고 6월달 생활비를 내게 돼요. 그러면 6월달, 7월달 월급 받은 건 어디로 갔어요? 아니 내가 저축을 해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축한 거 딱 까먹어버리고 7월달 월급을 갖고 생활비를 써야 돼요. 그럼 두 달치가 어디로 날아갔냐고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손톱칠하는 데. 집 사는 데. 아무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7월달 월급을 받아서 결제할 것을 예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 의존형 생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에 의미는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거래가 투명해졌다.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세금 안 내던 걸 다 세금을 내게 됐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한테는 내가 부채 의존형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여러분 2002년 봄 정도만 해도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공익 캠페인을 했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왜 신용카드를 쓰십니까? 신용카드, 외상카드, 신용카드 쓰지 맙시다라는 공익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신용카드 사용해서 선진사회 앞당기세요. 그런 공익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면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썼는데 그 100만 원을 지금 돈을 내지 않고 최장 45일 이상 뒤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한의 이득, 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내도 된다는 그런 이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기한의 이득도 있고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주 좋다고 스스로가 느끼기 전에 그래서 훈련이 되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저렇게 부채 의존형 소비 규제를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대기업의 총수님께서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겠죠.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저 기초 수급자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대기업의 총수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으로부터 한 20%는 딱 잘라보니까요. 매달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쪼들리겠어요? 쓰고 싶은 만큼 쓸 거 아니겠어요? 쓰고 나서도 보니까 매달 260만 원씩 돈이 남아 돌아가더라. 이게 가계 흑자라 그럽니다. 남는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저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 돈이 없는 기초 수급자서부터 20%를 쫙 잘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달 그렇게 풍족하게 돈을 쓰겠어요? 아주 어렵게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40만 원 넘는 적자예요.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생활비를 써보니까 한 120만 원 가까이 쓴 거예요. 그럼 매달 40만 원씩 적자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달이라고 인천에서 배 들어오나요? 그 다음 달도 적자, 그 다음 달도 적자. 1년이면 500만 원, 6년이면 3천만 원. 생활비로 한 3천만 원씩 빚이 생기면은요, 그건 가정이 깨집니다. 아빠는 고시원으로, 엄마는 어디 돈 벌러, 애들은 친척집으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죽이고 살리고 서로 싸우다가 가정 파괴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주 달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들. 그분들이 지금 어디 다세대 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저렇게 가계 적자가 쌓여나가면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때서부터 2만 달러가 되기까지 그 돈을 어디서 그러니까 공장도 짓고 발전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하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걸 무슨 해외에서 원조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무슨 대일 청구권 외교해가지고 받아온 걸로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무슨 사람 수출해가지고 돈 받아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물론 마중물은 됐겠죠.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중물은 됐을지 몰라도 지하수가 있어야 마중물을 집어넣을 때 물이 나오지요. 그 지하수가 뭐였겠느냐? 60달러, 70달러, 1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했던 그 저축이 지하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정부에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저축하면 안 됩니다. 어쩌고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를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딱 저러고 나오면 딱 긴장해요. 내가 돈 함부로 썼다가 유탄 맞지. 괜히 세무조사 받으면 어떡해. 돈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렇게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김치냉장도 바꾸고 무슨 뭐 세피아 자동차 타고 다니던가 세금 공제 뭐 지원해주고 뭐하고 한다고 할 때마다 다 그렇게 소비를 해버린단 말이죠. 없는 사람들이. 왜?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채 의존형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빚 지고 세상 계속 살아가다가는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축을 해서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집집마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 구조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소비, 낭비. 휴대폰이 그래요. 휴대폰 요금이 지금 휴대폰 한 대당 한 4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휴대폰 없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답답해서 우리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무언지를 생각을 해서 다 가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는요. 이런 경제적 소외계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청년 실업 얘기할 수 있죠.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대단하죠. 그리고 이혼이 늘어나면서요. 모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자 가정들은 대부분 기초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늘어나고 있죠.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정들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요. 대개 한 50세 정도예요. 그 당시도 정년퇴직이 55세거든요. 기대 수명 50세라는 것은 평균 50세 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정년퇴직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정년퇴직은 여전히 55세, 60세인데 기대 수명이 남자 78세, 여자 82세, 평균 80세.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 그러죠. 60세 때 퇴직하고 40년을 더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